저희는 카운슬러 10기 영상팀 조은지, 대외협력팀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운슬러 10기 회원 승은입니다. 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과는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 그리고 두 번째로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 모두 전적과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적과가 어느 과든 간에 교수님들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시고 과에 따라서 유불리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과를 결심하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전과 모집 요강을 정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해의 요강은 12월에 나오는데 미리 전과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그 전년도의 요강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저는 토익 점수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과하려는 과의 졸업 요건인 영어 점수를 맞춰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었는데요.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토익 700점 이상의 점수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학과별로 토익 점수가 상이한데요. 국제물류학과의 경우에는 850점, 글로벌 금융학과의 경우에는 900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기에 자신이 지원하려던 과를 미리 알아보고 그 과에 맞는 성적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12월에 전과 원서를 넣고 난 후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전과 자기소개서는 대입 자기소개서처럼 복잡하지 않고 400자 내외의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그리고 400자 내외의 전과 후 학업 계획을 서술하면 됩니다. 이 역시 1, 이틀 내외의 짧은 시간 내에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내용을 쓸지 충분히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제가 쓴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저의 진로와 자기소개 위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과의 경우에는 중앙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저 역시 선배들에게 정보를 얻지 못해서 인터넷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중앙대학교 전과라고 검색하면 올라오는 먼저 전과를 성공한 선배들의 수기를 많이 참고했고 학교 커뮤니티의 전과 게시판을 이용해 같이 전과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과 그리고 전과를 성공한 학우들과 소통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한 전과 후의 생활은 어떤지 관련 정보를 탐색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면 안 될 내용들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입 자소서와 동일하게 전과 자소서에도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친인척 그리고 부모님의 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전적 학과 역시 언급해서는 안 되니 무의식적으로라도 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원 동기 및 자기소개 400자 그리고 전과 후 학업계획 400자라는 굉장히 적은 글자 수 내에 자신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저는, 그리고 등의 불필요한 단어들을 생략하고 핵심 위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이 1년 혹은 2년 동안 해두었던 활동들을 쭉 정리하고 그 활동들이 자신이 지원하려던 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로드맵을 그려보면 자기소개서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까지 전과 면접은 각 과의 사무실에서 교수님과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줌을 이용한 온라인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전과 면접을 봤던 2020년의 경우에는 학생 3명과 교수님 2명이 면접을 보는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면접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신이 지원하려던 과가 명확한 분이라면 빠르게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원하는 순서에 따라서 수험번호가 부여되는데 뒤에 수험번호를 부여받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줌 대기실에 들어와서 앞에 학생들의 면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 40번, 41번의 뒷 수험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3시간 넘는 대기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원하려던 과가 명확하다면 빠르게 지원해서 면접을 빨리 끝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듣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들으면 좋은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는 전적과에서 정해준 커리큘럼에 따라 과목을 수강했지만 1학년 2학기 때는 경영학과의 전공 기초 과목인 경영학 원론과 회계학 원론을 수강했습니다. 전과하려는 과의 전공 과목을 미리 수강하면 좋은 점을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유리합니다. 교수님께 자신이 이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한 그 전공의 수업을 미리 들어봄으로써 정말 자신과 맞는 전공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전과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전과를 성공하고 난 후에는 아무리 그 과가 맞지 않더라도 다시 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전과를 희망하는 과의 전공 과목을 들어보고 자신과 정말 맞는 과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미리 전공 과목을 들어놓으면 2학년 이후에 커리큘럼을 짜는 데 수월합니다. 2학년 전과에 성공했다면 그 과의 2학년으로, 3학년 전과에 성공했다면 그 과의 3학년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공 기초를 아예 수강하지 않았다면 2학년, 3학년인데 1학년 학생들이 듣는 전공 기초 과목에다가 현재 그 학과의 2, 3학년 과목까지 함께 들어야 하니 학업 부담이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공 기초 과목을 미리 들어놓으면 기존 그 과의 학생들과 같이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학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직 이수는 2학년 2학기 4차 학기 중에 선발합니다.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는 1회 지원 가능하며 한 번 지원했던 학생은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교직 준비 과정은 1번 학점, 2번 면접이 필요한데요. 학점 같은 경우는 고고 익선인 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면접 같은 경우는 저는 전날에 예상 질문들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는 정도로 간단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학과장님을 포함한 면접관님이 2분이셨고 2대1로 면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돌발 질문들도 많았고 다양한 질문들을 물어보셨어요. 상황을 주어주고 그 상황에 대한 답을 하는 질문도 있었고요. 정답을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이 왜 교직을 신청하고 싶은지 미리미리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타 학과들은 학점만 보는 반면에 광고 홍보학과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차로 성적 3배수를 뽑습니다. 성적 같은 경우는 학점만을 보고요. 2차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서를 포함하여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차는 면접을 보는데요. 코로나19로 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면접이었어요. 4명이서 면접을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4명이서 총 10분 걸렸으니까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었고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되게 간단한 면접이었습니다. 아니요, 광고 홍보학과 같은 경우는 선수 과목 체계가 있어서 미리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합격에 유불리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3개나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다전공을 1학년 끝나는 시기,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신청해서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그때까지도 아직 확실한 게 없어가지고 계속 미뤄둔 상태였어요.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교육학과 복수전공, 공공관리 연계전공 이 2개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겠다 싶어가지고 2개 다 신청해 보았습니다. 부전공으로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부전공은 취업이나 졸업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대학에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국어, 특히 현대 문학이랑 문법을 공부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부전공으로나마 국문과 수업을 듣고 싶은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범대를 복수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본인 전공에서 교직 이수를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범대학교를 복수 전공한다고 해도 내가 교사가 될 수 없으면 과연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하는 망설임의 과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긴 고민 끝에 제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관심이 있고 교육학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에 교육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신청하였고 지금 정말 만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수하고 있는 융합전공은 문화콘텐츠 융합전공이에요. 그래서 융합전공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문화콘텐츠 융합전공이 학문간 융합과 통섭 교육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전공의 목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시나리오론 분석, 콘텐츠 분석 같은 거를 주로 배우는 전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융합전공 중에서 문화콘텐츠 융합전공을 신청했었는데 문코는 학점만으로 합불이 결정돼요. 근데 이제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같은 거는 자기소개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융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융합전공 칸에 가시면은 어떤 융합전공이 합격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한번 자세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콘텐츠 융합전공 주간 학과가 국어국문학과라서 그런 것 같은데 2021학년도 교과과정표를 봤을 때 국문과 강의는 대여섯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철학, 유럽문화학부, 아시아문화학부, 역사학과 수업이고 일부 대학원 수업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콘텐츠 융합전공의 목표가 학문간 융합과 통섭이기 때문에 여러 학과에서 배운 내용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사실 융합 전공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융합 전공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는데 가장 재밌었던 건 국어국문학과의 영상서사론, 역사학과의 동서문화교류사였어요.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은 영상 콘텐츠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고 스토리에 기반이 되는 개념이 철학과 문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의 전과 다전공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수전공, 교직이수, 융합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운슬러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지금까지 카우슬였습니다. 안녕.